겨울이 되면 늘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유난히 얼굴빛이 밝고 몸이 가볍다고 말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겨울만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죠. 똑같이 한 해를 살아왔고 같은 계절을 맞이했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을 맞으면 일부러 창가로 다가가고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해가 떠 있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은 채 하루를 실내에서 보내곤 합니다. 누구는 겨울엔 그냥 버티는 거지라고 말하고 누구는 겨울에도 몸은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은 춥고 움츠러들고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계절이었죠. 햇빛은 여름에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고 겨울 햇빛은 그저 밝기만 한 빛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겨울이 되면 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잠이 늘어지고 몸은 무겁고 이유 없이 우울한 기분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제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니 묘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도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분들, 기분 변화가 크지 않은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겨울을 피하지 않았고 햇빛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모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특별한 보조제를 챙겨 먹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조용히, 더 단순하게 겨울을 보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몸의 상태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 햇빛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겨울 햇빛은 여름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눈에 띄는 변화를 바로 보여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울 햇빛을 그냥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자신의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차이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겨울이 끝날 무렵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햇빛을 쬐어도 어떤 분은 오히려 피곤해졌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같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겨울 햇빛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햇빛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느끼지 못했고 별거 아니네 하고 넘겼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차이를 알고 난 뒤부터는 겨울을 보내는 제 몸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비결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놓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가지만 알아도 겨울을 버티는 몸에서 겨울을 관리하는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매년 같은 겨울을 반복해서 힘들게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 햇빛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순간이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디오를 켜두고 조용히 듣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가 이순의 지혜가 계속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기는 이순의 지혜입니다. 이제부터 겨울 햇빛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울 햇빛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햇빛 쬐는데 별 차이 모르겠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햇빛을 쬐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몸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몇 번 시도하다가 금세 그만두게 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햇빛을 곁에 두고 그 결과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햇빛을 의식 없이 대하는 사람과 햇빛을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햇빛을 쬐어도 어떤 사람은 그저 밝다고 느끼고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핍니다. 저도 예전에는 후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 있어도 커튼을 그대로 두고 낮에 잠깐 밖에 나가도 그저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정도였죠.
햇빛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겨울이 되면 늘 비슷한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낮잠이 늘어나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제 주변에는 겨울에도 비교적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건강 비결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에 잠깐이라도 햇빛을 봐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햇빛을 본다고 하루가 달라질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겨울처럼 낮이 짧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계절에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신호를 읽어내면서 겨울을 보냅니다. 겨울 햇빛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무시됩니다. 여름처럼 따갑지도 않고 땀이 날 만큼 뜨겁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겨울 햇빛은 몸 깊숙이 영향을 줍니다. 자극이 아니라 조율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겨울에 괜히 나갔다가 더 피곤해진 경험을 떠올리며 나는 햇빛이 안 맞나 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대, 노출 방식,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햇빛을 대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겨울 햇빛을 잘 활용하는 분들은 몸을 억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오래 있지도 않고 햇빛을 쬐는 동안 몸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래서 같은 햇빛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이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며칠이 쌓이고 몇 주가 지나면 분명한 차이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더 지치고 어떤 사람은 겨울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합니다. 저 역시 이 차이를 알게 된 뒤로 겨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을 견뎌야 할 시간으로만 여겼다면 지금은 겨울에도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일 완벽하게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겨울 햇빛을 외면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겨울 햇빛이 몸의 리듬과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고 나면 너무 당연해서 놀라실 수도 있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매년 같은 겨울을 반복하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밖 어딘가에서는 겨울 햇빛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빛을 그냥 스쳐보내느냐 아니면 내 몸을 위한 신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겨울의 느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순의 지혜와 함께 그 차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겨울 햇빛을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도대체 왜 겨울 햇빛이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여름 햇빛도 있고 봄이나 가을 햇빛도 있는데 굳이 겨울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바로 그 질문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답이 숨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햇빛이 넘칩니다. 싫어도 몸에 닿고 피하려 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햇빛을 조절하려고 애씁니다. 그늘을 찾고 모자를 쓰고 자외선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겨울은 다릅니다. 햇빛이 귀합니다. 일부러 의식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해가 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해가 떠 있는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겨울 햇빛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몸은 계절의 변화를 아주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낮이 짧아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활동을 줄이려 하고 기온이 내려가면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왜곡될 때 생깁니다. 겨울 내내 햇빛 신호를 거의 받지 못한 몸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잠의 질이 떨어지고 기분도 가라앉고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에도 겨울을 비교적 편안하게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들은 몸의 리듬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모두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겨울이면 스스로를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어차피 추우니까, 어차피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합리화하며 몸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겨울 햇빛은 몸에게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지금이 낮인지, 지금이 움직여도 되는 시간인지,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할 때인지 알려주는 신호 말입니다. 이 신호가 부족해지면 몸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 혼란은 바로 피로, 무기력, 이유 없는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이 신호를 꾸준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몸의 리듬을 크게 잃지 않습니다. 대단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식단을 지키지 않아도 말입니다. 단지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몸을 조금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겨울 햇빛을 오래 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짧아도 괜찮고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그 빛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분은 억지로 밖에 나가 오래 서 있다가 오히려 몸이 굳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햇빛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몰아붙인 방식의 문제입니다. 겨울 햇빛은 몸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깨우는 신호는 부드러워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전과 후, 겨울은 전혀 다른 계절이 됩니다. 예전에는 견뎌야 할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몸을 정리하고 리듬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감이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 햇빛은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받아야 의미가 있다는 점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제대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어긋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겨울 햇빛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일상적인 선택에서 갈립니다. 아주 거창한 결심이나 특별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스스로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커튼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이불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해가 떴는지 날이 밝았는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잠깐이라도 커튼을 열어 바깥의 빛을 확인합니다. 오래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빛을 눈과 몸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 차이는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햇빛을 확인하지 않은 하루는 밤과 낮의 경계가 흐릿하게 시작됩니다. 몸은 아직 자고 싶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마음도 쉽게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빛을 받아들인 하루는 짧더라도 분명한 신호로 시작됩니다.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 말입니다. 겨울에는 이 신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낮이 짧아진 만큼 몸이 받을 수 있는 자연 신호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잠이 뒤틀리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일정한 리듬을 유지합니다. 차이는 체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하루를 인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겨울마다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멍한 시간이 길어지고 밤에는 오히려 눈이 말똥말똥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이 탓을 하거나 계절이 원래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겨울을 보내면서도 다른 리듬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분들은 겨울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겨울의 조건 안에서 몸이 받을 수 있는 신호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햇빛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햇빛을 운동처럼 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햇빛을 쬐는 동안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살핍니다. 어깨가 긴장되는지, 숨이 편안해지는지, 눈이 피곤한지,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다음 날의 방식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회복의 계기가 됩니다. 반대로 겨울 햇빛이 별 효과 없다고 느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이나 방식으로 햇빛을 대하거나 이미 피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밖으로 나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몸은 회복 대신 부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겨울 햇빛은 몸을 바꾸는 마법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방향을 조금씩 바로잡아주는 역할은 분명히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과만 기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 차이 없네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겨울 햇빛의 효과는 조용합니다. 드라마틱하지 않고 소리 없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더 믿기 어렵고 더 쉽게 무시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작용이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은 분명히 달라진 반응을 보여줍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어떤 사람은 유난히 지쳐있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가벼운 몸으로 봄을 맞이합니다. 그 차이는 하루 이틀의 선택이 아니라 겨울 내내 반복된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지점, 즉 겨울 햇빛을 대할 때 흔히 빠지는 오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오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겨울 햇빛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놓았다면 다음 흐름은 분명히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햇빛과 관련해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나는 햇빛을 쬐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셨을 테니까요. 다만 그 경험의 이면에는 대부분 공통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햇빛이 문제라기보다 햇빛을 대하는 방식이 몸의 상태와 어긋나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몸이 이미 긴장과 수축 상태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날씨는 춥고 움직임은 줄어들고 몸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몰아붙이듯 햇빛을 쬐면 몸은 회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나갔다가 더 지쳤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반대로 겨울 햇빛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몸의 상태를 먼저 살핍니다. 지금 내 몸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숨은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맞춰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햇빛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세하지만 몸은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우리는 흔히 햇빛을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몇 분 이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웁니다. 하지만 겨울 햇빛은 기준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몸과 호흡을 맞추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은 기준에 집착했습니다. 몇 분 이상 쬐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햇빛이 부담으로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겨울 햇빛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과 상태의 문제라는 것을요.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쬐는 것보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짧게 쬐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 햇빛을 활동이 아니라 확인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떤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부담이 줄었고 햇빛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컨디션이 확 좋아졌다거나 겨울이 전혀 힘들지 않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보다 아침이 조금 덜 무거워졌고 낮에 멍한 시간이 줄었으며 밤에 잠드는 시간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변화라면 많은 분들이 그게 뭐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겨울이 끝날 무렵이 되면 그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 내내 쌓인 피로를 안고 봄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가벼운 몸으로 다음 계절을 맞이합니다. 차이는 결국 겨울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있습니다. 햇빛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는지 아니면 몸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을 보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봄만 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몸은 계절이 바뀐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겨울 동안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겨울 햇빛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그리고 그 착각이 왜 반복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하는 느낌으로 다가왔다면 다음 흐름에서는 그 이유가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겨울 햇빛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햇빛을 조금만 쬐면 몸이 확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대가 겨울 햇빛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겨울 햇빛은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몸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며칠 시도해보고 별 차이 없네 하고 멈춥니다. 반면 어떤 분은 큰 기대 없이도 햇빛을 생활 속에 조용히 들여놓고 어느 순간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차이는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면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겨울처럼 몸이 둔해지는 계절에는 더 그렇습니다. 몸이 서서히 가라앉는 과정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 크게 피로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겨울 햇빛은 바로 그 서서히 가라앉는 흐름을 조금씩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역할이 너무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통증처럼 즉각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열처럼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저 역시 한동안은 그 신호를 놓쳤습니다.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며 괜히 신경 쓰는 내가 유난스럽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겨울 한가운데에서도 예전만큼 무너지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겨울 햇빛의 역할은 몸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데 있다는 것을요.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데 드는 힘과 조금 높은 곳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드는 힘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힘들게 보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미 너무 내려간 상태에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지쳐버린 뒤에야 무언가를 하려는 겁니다. 반면 겨울 햇빛을 생활 속에 들여놓은 분들은 크게 무너지기 전에 몸을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겨울 햇빛은 치료라기보다는 예방에 가깝습니다. 아프고 난 뒤에 찾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곁에 두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겨울 햇빛은 언제나 기대에 못 미치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겨울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몸의 상태도 하루의 리듬도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아침 햇빛이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경험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입니다. 겨울 햇빛을 잘 활용하는 분들은 남의 기준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더라보다는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겨울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이 오면 몸부터 움츠러들었지만 지금은 겨울이 와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겠다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 신뢰가 겨울을 덜 두렵게 만듭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계절 속에서 이 작은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결국 봄을 어떤 몸으로 맞이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겨울 햇빛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여놓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방법 이전에 먼저 바뀌어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정리되어야 비로소 겨울 햇빛이 내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겨울 햇빛을 생활 속에 들여놓기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행동보다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법부터 묻습니다. 몇 시에 쬐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쬐는 게 좋은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이 먼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겨울 햇빛을 또 하나의 숙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겨울 햇빛은 숙제가 아닙니다. 몸이 계절과 연결되는 통로에 가깝습니다. 이 통로를 억지로 넓히려고 하면 오히려 몸은 더 긴장합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열어두면 몸은 알아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 햇빛을 챙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곁에 두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인식 차이가 행동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전자는 늘 부담을 느끼고 후자는 비교적 편안하게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겨울 햇빛을 관리 항목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빠뜨리면 괜히 찜찜했고 하지 못한 날에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햇빛은 점점 즐거움이 아니라 압박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햇빛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계기로 바라보게 되자 놓쳐도 괜찮아졌고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겨울은 하루 이틀의 관리로 달라지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몸이 조금 좋아졌다고 느껴도 며칠 지나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금세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반면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은 오래 남습니다. 겨울 햇빛을 잘 활용하는 분들은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흐린 대로, 몸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그날의 상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햇빛을 곁에 둡니다. 이 태도가 몸을 지치지 않게 합니다. 어떤 날은 잠깐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날은 잠깐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햇빛을 통해 지금의 나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겨울 햇빛은 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태니? 이 질문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무리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이 질문을 무시한 채 기준만 채우려는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이 차이는 겨울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초반에는 비슷해 보여도 시간이 쌓이면 몸의 반응은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이 끝나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큰 기복 없이 계절을 통과합니다. 저는 이제 겨울을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추운 날은 춥고 몸이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이유 없이 무너지는 느낌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겨울 햇빛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즉,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조금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법보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겨울 햇빛은 내 몸을 고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기 위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 관점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에게 맞는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겨울 햇빛을 잘못 대하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겨울 햇빛의 역할을 너무 크게 기대했거나 혹은 너무 가볍게 여겼을 뿐이라고요. 겨울 햇빛은 몸을 단번에 바꾸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겨울 햇빛은 몸의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미세한 조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은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결과로만 보려고 합니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숫자나 증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겨울 햇빛이 관여하는 영역은 그보다 훨씬 앞단에 있습니다. 몸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쉬어야 할 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같은 부분입니다. 이 영역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겨울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영역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으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겨울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햇빛을 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의 깊이, 회복 속도, 기분의 안정성에서 점점 차이가 납니다. 저는 예전에 제 모습을 떠올리면 늘 결과만 바랐던 것 같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길 원했고 기분이 나아지길 바랐고 겨울이 덜 힘들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겨울 햇빛은 바로 그 과정을 정리해주는 요소였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몸이 다시 구분하게 만들고 지금이 활동할 시간인지 쉬어야 할 시간인지를 알려주는 역할 말입니다. 이 신호가 반복해서 들어오자 몸은 조금씩 안정된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변화는 늘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분명히 좋아진 느낌이 들었고 어떤 날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던 겨울에서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겨울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경험하고 나서야 저는 겨울 햇빛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겨울 햇빛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다면 지금은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지칠까? 하지만 그 질문은 너무 가혹합니다. 몸은 겨울이라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몸을 도울 방법을 잘 몰랐을 뿐입니다. 겨울 햇빛은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거창하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몸에게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반복해서 받는 몸은 이전과는 다른 겨울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 신호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금의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가능한 방식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그래, 이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하네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다면 다음 흐름에서는 그 감각을 조금 더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겨울 햇빛을 일상 속에 부담 없이 이어간다는 말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 자체가 이미 벅찬데 또 하나를 더 챙겨야 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겨울 햇빛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들 사이에 햇빛을 살짝 겹쳐놓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흐름의 빛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겨울 햇빛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갈 때 잠깐 창가에 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이미 움직이고 있는 동선 안에서 햇빛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날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을 몇 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지금이 아침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그 정도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겨울 햇빛의 역할을 떠올려 보면 이 짧은 순간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몸은 길고 강한 자극보다 반복되는 작은 신호에 더 잘 반응합니다. 겨울 햇빛을 잘 활용하는 분들은 이 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시간을 떼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쁜 날일수록 더 짧게, 더 가볍게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오히려 오래 이어지는 비결이 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부담 없이 받아들인 날들은 기억에도 남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쌓이면서 몸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겨울 햇빛을 잘 못 쬐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는 태도입니다. 흐린 날도 있고 외출이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까지 모두 실패로 여기면 겨울은 금세 부담스러운 계절이 됩니다. 겨울 햇빛을 생활 속에 들여놓는다는 것은 완벽한 조건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도 몸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놓치면 스스로를 책망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하고 넘깁니다. 전자는 점점 지치고 후자는 다시 이어갈 여유를 남깁니다. 겨울이 길어질수록 이 태도의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햇빛을 의무로 여긴 사람은 중간에 멈추고 햇빛을 동반자로 여긴 사람은 느리지만 끝까지 함께 갑니다. 저는 이제 겨울 햇빛을 관리 항목으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가 끝날 무렵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 몸은 어떤 신호를 받았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겨울을 대하는 제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을 지나며 자신을 혹독하게 평가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하지만 겨울은 누구에게나 쉬운 계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 햇빛은 그 놓아버리지 않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작은 연결고리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함 덕분에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이어지는 것만이 겨울을 통과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겨울 햇빛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어떤 마음으로 겨울을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 다음 흐름에서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겨울 햇빛을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과는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밝고 차가운 빛처럼 느껴졌던 겨울 햇빛이 이제는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 햇빛은 결국 우리에게 선택을 묻습니다. 겨울을 그냥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겨울 속에서도 나를 살필 것인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년 같은 겨울을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다른 겨울을 만들어 갑니다. 그 차이는 대단한 결심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겨울을 견뎌야 할 계절로만 생각했습니다. 추위와 무기력, 줄어드는 활동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겨울 햇빛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겨울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계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보는 계절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별거 아닌 이야기 아니야? 맞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닌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겨울을 만들고 그 겨울이 다음 계절의 나를 만듭니다. 겨울 햇빛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큰 변화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조용히 몸에게 지금의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받은 몸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리고 그 애씀 덕분에 우리는 겨울을 조금 덜 힘들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꼭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혹은 낮 어느 순간에 햇빛이 들어오는 쪽을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고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지금이 낮이구나 하고 몸이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겨울은 우리를 시험하는 계절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계절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덜 소모하며 지나갈 수 있는지를 묻는 시간 말입니다. 이순의 지혜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분명히 의미가 남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겨울을 바라보는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그 작은 선택이 이순의 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예전보다 조금 덜 버겁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이 순간의 햇빛이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